안녕하세요. 29% 모닝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시장에 제법 큰 파도가 쳤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뉴욕 증시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큰 이슈가 두 개나 있었거든요. 바로 다시 고개를 든 관세 문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장을 흔드는 자동 매매라는 복병.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하루 종일 시장이 크게 출렁했습니다. 주요 지수부터 빠르게 한번 짚어보죠. 먼저 다우존스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미국의 대표 우량주 30개를 모아놓은 지수잖아요. 경제의 어떤 펀더멘털을 대표하는 기업들마저 흔들렸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불안 심리가 정말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시장 전체의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S&P 500 지수도 역시 이 하락의 파도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500개 대형 기업이 포함된 이 지수가 내렸다는 건 이게 특정 섹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반의 매도세가 훨씬 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하락폭이 가장 컸어요. 이걸 보면 오늘 시장 하락의 진원지가 바로 그동안 시장을 쭉 이끌어왔던 기술주였다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기술주였을까요? 그 답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장이 요동친 걸까요? 이 변동성의 한가운데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잊을만 하면 다시 튀어나오는 관세 불확실성,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하락을 부추기는 자동 매매 리스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장을 뒤흔든 네 가지 리스크 요인들을 하나씩 마치 우리가 범인을 찾아가는 수사관이 된 것처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된 4명의 용의자입니다. 첫째, 기계가 기계를 파는 보이지 않는 손, 자동 매매. 둘째, 다시 불거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셋째, 순식간에 얼어붙어버린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AI 산업의 숨겨진 리스크입니다. 이 첫 번째 용의자, CTA. 이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미리 짜놓은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로봇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S&P 500 지수가 5천선 아래로 떨어지면 무조건 보유 주식의 10%를 팔아라. 이렇게 입력을 해두면요. 인간의 감정이나 판단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대규모 매물을 쏟아내는 겁니다.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하락을 폭포수처럼 키울 수 있는 그야말로 숨겨진 되관인 셈이죠.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 있는 숫자 한번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골드만삭스가 분석한 건데요. 만약 시장이 여기서 조금 더 밀려서 아주 중요한 기술적 지지선을 넘어가는 그 순간, 이 로봇펀드들이 한 달 안에 무려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는 주식을 시장에 쏟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리스크가 아니라 시장 밑에 숨겨진 거대한 시한폭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바로 이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최악이거든요. 당장 기업들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고 원자재 비용이 급등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될지, 무역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니까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돈은 당연히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서 발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는 가상자산 시장의 급냉입니다. 종종 위험자산의 풍향계 역할을 하던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선마저 위협받으니까 투자 심리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심지어 구글에서는 비트코인은 죽었다 라는 검색량이 급증할 정도였으니 시장에 퍼진 공포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주식 투자자들도 이걸 보면서 지금은 일단 몸을 사려야 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리스크는요. 우리가 그토록 열광하던 AI 산업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경고등을 켰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AI 기업들이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는 대신에 대부분 빌려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막대한 임대료가 숨겨진 빚처럼 재무제표에 제대로 안 나타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화려한 성장 뒤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거대한 청구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모든 섹터가 다 하락한 건 아니었습니다. 기술주가 큰 타격을 입은 반면에 헬스케어 섹터는 오히려 꽤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단연 소프트웨어 섹터였습니다. 오라클,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줄줄이 급락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미래의 성장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미래의 꿈보다는 현재의 현금을 챙기기 위해서 매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동안 시장의 주인공이었던 반도체 섹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마이크론, AMD 같은 대표 주자들이 모두 하락을 피하지 못했죠. 이건 기업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수익을 확정하고 보자는 차익 실현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뭐랄까 잔치가 끝나기 전에 먼저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거죠. 하지만 이 폭풍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틴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로 아주 유명한 일라일 릴리는 무려 4% 넘게 상승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시장의 돈이 불확실한 미래 성장주에서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고 경기가 나빠져도 사람들은 아프면 약을 사야 하니까요. 바로 이런 안정적인 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을 빠져나온 이 모든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투자자들은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바로 채권과 금. 수백 년간 위기 때마다 그 가치가 증명된 전통적인 안전자산들이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저울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를 사들이니까 국채 가격은 오르고 반대로 약속된 이자인 수익률은 뚝 떨어졌습니다. 가격이랑 수익률은 시소 같은 관계거든요. 동시에 또 다른 대표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전형적인 위기의 신호가 켜진 겁니다. 그런데 국채 수익률 하락이 우리 실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대출금리죠. 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국채금리가 내려가니까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가 5.99%까지 떨어지면서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이 차트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금리가 떨어지자마자 더 싼 이자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주택 재융자 신청이 작년 대비 130%, 그러니까 2배 이상 폭증한 겁니다. 금융시장의 작은 날갯짓이 일반 가게에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혼란스러웠던 정보들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서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오늘 시장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관세와 자동매매라는 두 가지 불안 요소가 기술주를 강타했고 그 결과 돈은 채권과 금 같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명확해지죠. 당분간은 꿈을 먹고 자라는 AI나 소프트웨어 주식보다는 지금 당장 꾸준히 돈을 잘 버는 제약주나 펀더멘털이 아주 튼튼한 대형 반도체 종목 위주로 옥석을 가려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방향을 잃고 헤맬 때 여러분의 투자 나침반은 과연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29% 모닝 리포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